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자, 우리가 이제 사례 보면은, 사례 문제가 이제 정보공개, 양가로 1번이 이제 정보공개예요. 자, 우리 사례집 문제 보면은 이제 기출문제도 그런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먼저 행정개입 청구권이 나오고,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요청할 권리가 있겠느냐. 그런 행정개입 청구권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자, 뒤이어서 이제 정보공개 관련된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국가배상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줬어? 그 부작위가 유법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국가가 배상해달라. 손해배상 청구로 계속 연결되는 그런 쟁점들이 많습니다. 또 뭔가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아예 안 했다. 이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도 역시 우리 사례집에 이제 들어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행정개입 청구권이 이제 가장 최근에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동안 몇 년 동안 나올 일이 없고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빼고 나머지 정보공개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나오는 우리 진도배열 앞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특별 권력관계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 문제를 먼저 읽고 볼게요. 자, 갑이 대통령의 저녁 식사 비용과 대통령 내외의 영어 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 이게 하나의 거부 처분이죠. 이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적법한지를 유법으로 바꿔서 유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로 물어보기도 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은 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정보공개법 구조이랑 각 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검토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사례집에 있는 것도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는가, 경찰서장이 과연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는지 검토하라라는 식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공개법 활용해서 비공개 결정의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먼저 법적 근거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지지 않고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갑은 시장을이 승진 임용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부작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갑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을 검토하시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공무원이다, 특별권력관계는 항상 물어보는 게 두 번째 줄처럼 물어보죠.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써달라. 이 얘기는 특별권력관계. 막살 발레 검토 쫙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항상 결론은 공무원이어도 아무 상관없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갑은 시장을이 승진 임용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 2022년 8월 10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저 문제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어떤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취소소송 안 되고 무효확인 소송도 안 되고, 이거는 처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부작위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면서 그 요건 검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대놓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갑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소를 제기한 다음에 소송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한마디로 이거는 소송 요건을 검토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소송 요건을 검토하시오 같은 말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소송 요건을 검토하시오. 소송 요건을 검토하시오. 또는 소송 요건, 소를 제기 위한 요건, 그래서 제소 요건이라고 하죠. 제소 요건을 검토하시오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표현은 여기처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이 이것도 검토하시오. 다 똑같이 소송 요건을 검토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요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한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소송 요건도 많거든요. 딱 여기 필요한 소송 요건만 검토해야지 무슨 50점짜리 내면서 아무거나 다 쓰는 대로 점수 줄게, 이런 요즘이 그런 시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다 쓰라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최근 기출만 보더라도, 자, 전기 차단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한다. 이때 두 가지만 검토하라고 해요.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적격하고 그리고 권리보호의 필요, 즉 다른 말로 협의의 소외 이익이죠. 협의의 소외 이익만 검토하라라고 나왔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항상 문제 나올 때 그래요. 문제 나올 때는 소송 요건을 다 검토하라는 문제는 너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핵심되는 거, 권력적 사실행위라면은 딱 요 두 가지를 찝어서 물어보는 게 계속 우리도 기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요건이 일단 소송 요건을 쭉 볼게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자,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자, 대원 피 이기 심관. 관할 거의 안 물어봐요. 관할 안 물어봅니다. 자, 행정 심판 전추주의. 심판 전추주의는 항상 정해져 있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 당했다.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행정심판 꼭 거쳐야 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받았다. 또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행정소송 바로 제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행정심판, 특별한 행정심판인 소청심사 꼭 거쳐야 된다. 그런 때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협의소의 이익, 그리고 피고, 원고. 피고 거의 안 물어봐요. 피고 뻔하잖아. 피고는. 그렇죠? 피고는 뭐 처분을 한 행정처이기 때문에 뻔합니다. 요 피고를 물어볼 때는 재결 취소 소송에서 변경된 원처분이냐 아니면은 재결이냐 뭐가 소외 대상이냐에 따라서 누가 있는지가 달라지니까 그때 이제 살짝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안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자, 원고 적격은 이제 주로 제3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만 물어봐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고 적격 검토하는 문제는 거의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침해당한다라고 거의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닌데 제3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이때 주로 얘에게 원고 적격이 있냐. 복귀적 행정행위죠. 얘한테는 허가 내줘서 기분 좋겠지만 얘가 허가받는 바람에 얘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그럴 때 이제 얘가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경업자 소송 또는 경원자 소송 또는 연탄공장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웃주민들이 나못 살겠다. 이런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 이제 이웃소송 이런 데서 제3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원고 적격을 물어봅니다. 그 외에는 또 거의 물어보지 않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경찰 작용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 그걸 물어볼 때는 거의 대상 적격하고 협의 소회의 요 두 개를 이제 특히 중요하게 해석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취소 소송 말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일단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도 대원 피 이기 심관 쭉 나가다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기간이 빠져요. 기간 X. 심판 전추주의도 X. 이거 빠지는 거죠. 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바로 이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또 한편으로 뭐 제소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해야 된다. 무효 확인 소송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툴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에서 빠지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자, 똑같아요. 대원 피 이기 심관 쭉 나갑니다. 대원 피 이기 심관, 대상 적격, 뭐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쭉 나가요. 대원 피 이 기간 나오고 자, 심판 관장 뭐 쭉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상 적격이에요. 부작위는 왜냐면 나머지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과 다 똑같은데 대상 적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자, 여기는 대상이 처분이거나 또는 가끔 재결이 될 수도 있고요. 처분이나 재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처분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부작위가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걸 꼭 물어봅니다. 소송 요건을 검토하라. 이걸 반드시 물어봐요. 또 하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다른 것과의 차이점을 나올 수 있는 게 제소 기간 부분을 물어봐요. 기간 거의 요거 두 개가 딱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부작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 원칙적으로 뭐가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뭐가 있어야 그 날부터 날짜를 세는데, 내가 뭐 해달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날짜를 언제부터 셀 거야? 셀 수가 없어요. 그죠? 나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내가 그걸 갖다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날짜를 세면 되는데, 내가 뭐 해달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날짜를 어떻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위에 대해서 다툴 때는 제소기간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뭐 한 달 기다려보다가 열받아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한 1년 기다렸다가 열받아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왜 뭐 1년 후에 왜 왔나요? 90일 지났습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 부작위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 그 규정을 여기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어요. 왜 준용을 했나 했더니 우리 판례는 부작위에 대해서 바로 부작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 기간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기간의 과정 규정에 그게 있네. 행정심판 받으면 재결서를 송달받습니다. 송달받으면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라는 규정이 기간에 들어있는데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작위에 대해서 바로 소를 제기했다면 제소기간이 문제되지 않겠지만 만약 중간에 행정심판을 한번 거쳤다면 그때는 행정심판 결론, 즉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해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여기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공무원이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소정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소정심사 사안에서 거쳤어요. 그리고 소정심사 결과 재결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만, 재결서 송달마다부터 90일 이내에만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출문제 중에는 뭐 그냥 부작위법 행사소송을 제소했다 또는 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항고소송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제소 요건을 검토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가 나온 게 있는데 제소 요건을 검토하라 사실 다 쓰라는 건데 의미가 없어.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다툼도 없고 이거 왜 써? 어디까지 써야 돼? 관할도 써야 돼? 돼요. 요즘 시험은 거의 딱 찍어서 핵심되는 쟁점만 물어보는데 부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검토하라라고 지금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라, 즉 소송 요건을 검토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재상 적격과 제소 기간만 검토할 것,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설문 제일 첫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X시 소속 사급 공무원 갑은 대통령이 자택 근처에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450만 원을 지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갑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서 중에서 2022년 5월 13일 대통령의 저녁 식사 비용,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대통령 내외의 영어 관람 비용 알려달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실은 저녁 식사 비용 또 영어 관람 비용에 대해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먼저 문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법적 근거. 우리 참고조문 나오다시피 정보공개법 5조 1항, 정보공개법 5조 1항에서 네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관계 있다? 없어도 돼요.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5조 1항이 근거가 되는데 참고조문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써주면 무조건 가점이 되는 거죠. 헌법 21조입니다. 헌법 21조. 헌법 21조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걸 따로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해 줍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를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건 90년대 후반 나중인데 그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은 헌법 21조에서 나오는 정보공개 청구권, 즉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계속해서 판례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없어도 이미 법적 근거는 이때 어디 그냥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있대. 헌법 21조가 근거로 봤던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충실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후에 국회에서 정보공개법을 만들어서 5조 1항을 만드는 거예요. 5조 1항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5조 1항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헌법 21조가 되는 거죠. 그거 참고조문에 거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정보공개가 나오면 근거를 쓸 때는 헌법 21조를 꼭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보공개법 없어도 돼. 헌법 21조만 있으면 무조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결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조 1항 몇 호 가지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몇 호인지를 언급 안 하고 그냥 이러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도 구조 1항 몇 호를 근거로 들진 않고 그냥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것 같다, 뭐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조문에서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깔끔하게 2호와 6호만 참고조문에 실어놨는데 출제자가 여러 개 내놓고 그 중에서 골라봐 이렇게 하려면은 뭐 1호부터 막 7호, 8호까지 다 실어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빨리빨리 이게 몇 호에 해당하는구나 그걸 분명히 찾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보 공개에 대한 청구에 대한 거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딱 법적 근거를 들이밀면서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 1항 몇 호에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뒤로 가보시면은 참고조문을 볼게요. 참고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보니까 자, 제목이 이제 첫 번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제1조 네네네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두 번째죠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안포섭할 때, 뭐 1조 목적 주어져 있으면은 이거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뭐 국민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 집어넣어도 되고 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큰 공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답안 쓸 때 활용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제2조 이번에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상과 같다. 정보라는 것은 등등등 여기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 또 답안에 언급해 주는 게 과연 이게 여기서 정보공개법에서 얘기하는 정보가 맞느냐라는 부분 거의 정보가 맞죠. 정보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공공기관이고 거기서 직무상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집행내역서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정보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이고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1항 모든 국민이라는 거, 모든 국민, 이해관계 있든 없든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21조와 5조 1항 직접적인 근거가 되죠. 그 다음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죠. 1항. 자, 이렇게 다음과 코 1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자, 1, 2, 3, 4, 5, 6, 9 등등인데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쉽게 그냥 딱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 2호하고 6호만 주어져 있습니다. 자, 2호를 볼게요.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바로 왜 영어 관련 비용이 얼마냐, 밥값 얼마짜리 먹었냐, 여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을 들이밀었죠. 국가안전보장 때문에 공개되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비공개하겠습니다. 바로 2호, 4호에 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바로 이 2호에 포섭되느냐, 해당되느냐, 그걸 우리가 검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6호도 있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죠. 그래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호. 다만 가나다라, 마마 이런 각 목을 또 정해놓고 이런 목에 열거된 거는 무조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안에서는 거기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사생활의 침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항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얼마짜리를 먹었느냐, 이 부분도 아무리 봐도 국가안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만약 알려지면은 이게 사실 식사 비용부터 뭐 식당까지 사실 언론에 다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안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무조건 비공개한다고 생각한다 싶으면은 밀어붙이면 돼요. 밀어붙이면 됩니다. 자, 대통령이 밥을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등등등 이런 것도 정보가 공개되면은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국가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게 해당하지 않았는지는 최대한 국가안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줘야 된다. 그 재량을 인정해줘야 된다. 뭐 등등으로 해서 그냥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대통령에서 사생활이 없느냐, 거기다가 또 영화 관람 비용, 특히 저녁 식사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나온 거 보면 여러 명 초대했을 텐데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거 사생활인데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느냐. 특히 거기 저녁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인적 사항까지도 어쩌면 유추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다.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검토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보니까 식사 비용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하지만 영어 관람 비용은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누셔도 상관없고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서 영부인의 옷값 공개해라 라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 1심 법원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심 법원에서 국가안보 관련돼 있으면 딱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한번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 영화 관람 비용이나 식사 비용도 국가안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법원의 지금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예시 답안은 둘 다 공개해야 한다는 식으로 썼는데 사례니까 뭘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둘로 나눠서 하나는 공개해야 한다, 하나는 비공개해도 된다, 또는 둘 다 비공개해도 된다, 또는 둘 다 공개해야 마땅하다. 뭘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갈 게 아니라 바로 예시 답안을 볼게요. 바로 양가로 1번 예시 답안을 바로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면을 볼게요. 사면. 자, 설문 1이죠. 문제 딱딱 주어져 있죠. 그래서 쟁점은 쓰기 쉬워요. 그래서 갑의 정보공개 청구의 법적 근거 쓰라고 했어요. 또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쓰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적법성 관련해서 이게 비공개 사유냐 아니냐, 또 하나 정보공개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정보인지 아닌지 앞으로 쓸 내용들 그런 거 이제 한줄 더 써주시면 쟁점 충분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써주면 돼요. 2번 목차는 법적 근거, 3번 목차는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물어본 거 그대로 목차 나눠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갑의 정보공개 청구의 법적 근거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권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요. 법적 근거, 자, 헌법재판소 판례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알 권리, 이게 바로 정보공개 청구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더 충실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5조 1항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이해 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또 하나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자들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공개 청구권을 개별적
특정인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부르고요. 정보 공개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일반적, 개별적이다, 일반적이다.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여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다,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이제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행법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해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쓰셔도 되고, 살짝 그러니까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거로 3번 사안의 경우죠. 자, 갑 당연히 되죠. 갑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뭐 이해관계 있든 말든 상관없어. 이거 하나로 끝나요. 갑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뭐냐? 헌법 21조, 정보공개법 5조 1항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과연 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라는 부분, 먼저 양가로 1번 이게 과연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가 맞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동법 3조 언급해주면 돼요. 원칙적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더라. 역시 법조문 옮겨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사안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서는 대통령실이 직무상 작성 관리하는 문서가 맞죠. 그러니까 그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법에서 얘기하는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보는 맞다라는 거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 비공개 사유냐 아니냐. 단가로 1번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법 9조 뒤에 7은 왜 들어왔어? 뭐야 이거? 7은 지워야죠. 동법 9조 1항 7이 왜 들어왔지? 자, 동법 9조 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시가 아니라 제한적, 열거적인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비공개해야 돼요. 여기 없는 걸로 비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몇 톤지를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2호와 6호구나. 그런 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호와 6호가 된다. 자, 반가로 2번. 자,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그 2호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녁 식사 비용과 영화 관련 비용. 자, 국가안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걸 만약 공개한다 싶으면은 국민의 알 권리, 투명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이익, 이런 공익이 매우 크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도 비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뭐 국가가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공개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뭐 알 권리나 투명한 국정 운영 이런 거 역시 법에 나와 있는 1조 목적, 거기 있는 단어들을 옮겨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판례도 이런 단어들을 언급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판례도 판사들이 1조 베껴서 쓴 거예요. 1조에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공익들 베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음 반가로 3번. 자, 이번에는 6호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봅니다. 역시 동그라미 1번에서는 6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 공개하지 않는다더라. 강목 예외에 해당하면 공개하지만 여기는 강목도 전혀 문제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사안포섭이죠. 자, 영화 관람 비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대통령 보배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 그럼 얼마짜리 받는데 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니까. 또 저녁 식사 비용도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야. 단지 뭐 밥값이 얼마 나왔느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참가자들의 사생활 전혀 침해할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밥값만 알려달라.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이 몰래 싹 뭐 외국 정상을 만난다든지 외국 정상이 보낸 특사를 만난다든지 갑자기 뭐 김정은이 특사를 보내서 나 사실 행복이 다 포기하고 나 좀 뭐 하고 싶어요. 뭐 갑자기 뭐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몰래 누군가를 만난다 비밀리에 뭐 이런 거 국가안보 관련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밀사항 기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건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밥값 공개한다고 해서 뭐 살짝 외국에서 몰래 보낸 사람 은밀하게 대통령이 만나면 밥값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밥값이 확 줄어들거나 그러지도 않고 특별히 밥값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설사 관련이 있다면 딱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만 또 공개하면 돼요. 나머지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분 공개를 쟁점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자, 부분 공개를 대놓고 쟁점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회의록을 공개하라라는 문제 같은 경우가 있어서도 회의록 안에 인적 사항이 막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다 땡땡땡. 이름도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뭐 세모 이런 식으로 다 가려서 공개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부분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 비공개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사생활 관련된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됩니다. 이제 정보공개법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 공개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분 공개를 언급해 주도록 문제에서 유도한다 싶으면은 무조건 부분 공개를 써야 돼요.
14조도 거의 그때는 참고점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부분 공개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 좀 쓰고 싶은데 평소에 준비했는데 그러면은 몇 줄 더 써주면 돼요. 몇 줄 더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어 관람 비용이나 식사 비용 이 관련된 부분 중에 만약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부분 공개 그거 언급하면 무조건 가점이 되는 겁니다. 부분 공개까지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